깨끗한 장이 병을 치유한다. 김나영.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톰입니다. 남성과 여성의 장 질환은 다르게 치료해야 한다. 대장암 명의가 전하는 100세 건강의 비밀. 김나영 교수의 제2회 뇌 장혁명은 대장암 및 각종 장 질환을 일반인이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음과 동시에 남녀 간의 차이가 있는 점을 밝히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장을 튼튼하게 하는 방법을 쉽고 상세하게 설명해주고 있으며 이를 실천하여 건강한 장과 몸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대장 용종과 선종, 그리고 암 사망률 1위 대장암. 대장암이란 대장이나 직장의 점막에서 발생하는 악성 종양을 뜻한다. 대장경으로 병면 형태를 보고 거의 진단할 수 있으나 반드시 조직 검사로 확진되어야 한다. 80에서 95%에서는 선종성 용종을 통하여 대장암이 발생하는데 반해 10에서 15%는 점막에서 곧바로 암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런데 선종에서 발생하는 암이 비교적 느리게 진행되는 것과 달리 점막에서 곧바로 발생한 암은 비교적 빠른 속도로 진행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조심해야 한다. 대장암은 악성 종양이 침범된 정도에 따라 1에서 4기로 구분할 수 있다. 대장암 1기는 대장 근육층 이내에 암이 머물고 있는 경우다. 이 시기에 암을 발견하면 10년 생존율이 약 90%에 달하므로 이런 조기암을 발견하기 위해서 규칙적 대장 내시경을 검사하는 것이다. 대장암 2기는 암이 대장 장막까지 침범해 있는 경우다. 또 대장암 3기는 암이 림프절까지만 전이되어 있는 상태다. 대장암 2기와 3기도 10년 생존율이 약 50에서 80%에 달해 희망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대장암 4기는 암이 각종 장기에 전이되어 있는 상태로 이 경우 10년 생존율이 30% 이하로 떨어져 예후가 매우 나쁜 상황이다. 역사적으로 미국의 명배우 오드리 헵번과 아프리카에서 활동한 이태석 신부님이 대장암을 늦게 발견하여 사망한 경우다. 대장암은 크게 오른쪽 결장에 암이 생기는 경우와 왼쪽 결장에 암이 생기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두 경우에 나타나는 증상이 다른데 결장암의 경우 소화장애, 검붉은색의 변, 복통, 어지러움, 숨이 차는 증상 등을 느끼게 된다. 암덩어리가 커질 경우 우측 복부의 암덩어리가 만져지기도 한다. 반면 왼쪽 결장암의 경우 주로 변과 관련된 증상이 먼저 나타나게 되는데 피나 피덩어리가 섞인 변, 가느다란 변, 점액변, 배변 시의 복통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특히 전체 대장암의 60에서 70%가 S결장, 직장 등에서 나타나는데 직장의 경우 손가락을 넣어 혹을 확인할 수 있기도 하다. 대장암에도 성별 차이가 있다. 대장암은 전반적으로 남성에서 여성의 2배가 발생하는데 오른쪽 결장암은 여성과 남성이 거의 비슷하게 발생하는 반면 왼쪽 결장암은 70에서 80%가 남성에서 번번하게 발생한다. 우리나라에서 대장암의 치료는 아주 조기일 경우에는 내시경적 수술이 가능하고 이 단계를 넘으면 수술, 항암, 방사선 치료가 일반적이다. 대장암은 서구식 식생활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서구 음식의 특징인 동물성 지방의 섭취를 줄이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발생을 방지하는 것이다.
필자가 2016년 대한암예방학회 회장이었을 때 암 예방의 날을 맞이하여 대장암 예방 수칙 10가지를 제안한 바 있다. 1. 과식하지 않고 적절한 체중을 유지한다. 대한암예방학회가 첫 번째로 꼽은 대장암 위험 요소는 과식이었다. 따라서 대장암을 예방하려면 과식을 자제하고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적절한 체중과 관련하여 미국 암연구협회가 비만과 복부 비만이 대장암 발생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2. 백미보다 현미, 잡곡밥, 흰 빵보다 통밀빵이 좋다. 백미와 흰 빵은 당지수가 높은 음식이기에 탄수화물의 체내 흡수가 빨라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2차적으로 대장암의 발생을 증가시킬 수 있다. 따라서 밥이나 빵을 먹을 때에는 현미, 잡곡밥, 통밀빵이 좋다. 3. 채소, 버섯, 해조류로 섬유질, 비타민, 무기질을 보충한다. 대장암 예방을 위해서는 섬유소와 무기질을 보충하는 것이 중요한데 채소와 버섯, 해조류에 섬유소와 비타민, 무기질이 풍부히 들어있다. 4. 생과일을 매일 적당량 먹는다. 과일은 매일 적당량 먹되 주스나 말린 과일보다는 생과일이 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 5. 고기류, 햄, 소시지를 과다 섭취하지 않는다. 대한암예방학회는 국제암연구소가 발암식품으로 분류한 붉은 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와 햄 등 육가공 식품을 적당량만 섭취하고 부족하다 싶으면 생선과 두부로 보충하라고 조언한 바 있다. 6. 숯불로 고기 굽기를 피하고 타지 않게 주의한다. 고기를 숯불에 구울 때 안 좋은 물질이 생성될 수 있고 또 고기가 탈 때 벤조피린과 헤테로사이클릭 아민이라는 발암 물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절대 주의해야 한다. 7. 견과류는 매일 조금씩 먹는다. 견과류에는 불포화 지방산, 섬유소, 각종 미네랄 등의 영양소가 풍부해 대장암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고지혈증과 체중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8. 칼슘, 비타민 B, D 성분을 충분히 섭취한다. 칼슘은 대장암 발생률을 22%까지 낮추는 것으로 밝혀진 만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다. 9. 몸을 가능한 많이 움직인다. 남성의 경우 활발하게 운동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대장암 발생률이 20%까지 낮아진다고 밝혀진 바 있다. 10. 음주를 줄인다. 술을 과도하게 마시는 사람은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보다 대장암 발생 위험이 1.5배나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설사보다 변비가 더 문제. 비우지 못하고 쌓이는 것. 배설과 관련하여 장이 좋지 않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 증상이 설사와 변비다. 이 중 더 경계해야 하는 것은 변비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설사는 그래도 어느 정도 몸에 있는 노폐물이 빠져나오고 물을 보충해주면 그럭저럭 넘어갈 수 있는 증상으로 볼 수 있으나 변비는 노폐물이 몸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하고 몸속에 쌓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만성설사의 경우는 염증성 장질환 등의 위험한 신호일 수 있으나 급성설사의 경우 일시적인 경우가 많고 인체가 스스로 몸의 노폐물을 빼내기 위한 면역 반응의 일종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인체에서 대장은 수분을 흡수하는 곳인데 장내 세균이 분비하는 독성 성분이 감지되면 이를 흡수하지 않고 배출하라는 신호를 보낸다. 왜냐하면 독성이 포함된 수분을 흡수했을 경우 인체에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수분이 거의 흡수되지 않은 설사의 상태로 변이 배설되는 것이다.
따라서 급성설사는 몸에 이상적으로 독성 등 노폐물이 생겼다는 신호일 수 있어 설사로 인한 탈수가 우려되지 않는 경우에는 설사 먹는 약을 복용하기보다 수분을 더 많이 섭취하면서 독성이 완전히 빠지도록 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보통 설사를 하면 영양분 부족을 우려하는 경우가 많은데 소장염증으로 인해 영양분까지 모두 배출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대부분의 영양분이 소장에서 흡수된 후 나오는 설사는 많이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물론 질병과 관계된 설사의 경우 병원 처방을 받아야 할 것이다. 변비의 경우 상황이 다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의하면 매년 60만 명 이상이 변비로 병원 치료를 받는다고 한다. 병원에 가지 않는 사람까지 포함한다면 이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변비로 고통받고 있을 것이다. 대개 변비 증상이 나타나면 하루 종일 속이 더부룩하고 답답한 증상에 시달리게 된다. 이런 상황이 3일 이상 지속되면 복통이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 속이 변이 꽉 차 있다는 생각에 불안한 느낌까지 찾아온다.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되면 배출되지 못한 대변이 장에 점점 쌓이게 된다. 대개는 3일 이상 배변을 못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약을 먹어 배변을 시도해야 한다. 변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배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상 배변은 대장 및 항문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근육의 조화로운 협조에 의해 일어나는 과정이다. 항문강 윗부분에 대변이 밀려 내려오면 배변 반사를 느끼게 되지만 배변을 참아야 할 때는 오히려 대장의 내용물이 더 이상 내려오지 않아 전 대장의 통과가 느려지게 된다. 직장을 비우기 위해서는 앉거나 쭈그린 자세를 취하게 되는데 이때 항문 거근에 의해 대변을 참도록 각을 이루고 있던 구조가 대변이 수월하게 나올 수 있도록 느슨해지면서 대변이 나온다. 동시에 횡격막과 복근이 수축하면 골반 내 압력이 올라가고 골반전은 이완하면서 변 배출을 보다 쉽게 해준다. 배설되지 않고 장 속에 오래 쌓인 변은 마치 집안의 쓰레기를 치우지 않고 오랫동안 쌓아둔 것과 다름없다. 이 경우 집안이 엉망이 되는 것처럼 장에 쌓인 변도 여러 가지 기전으로 질병의 원인이 된다. 건강한 장을 만드는 올바른 식사법. 건강한 장을 만들기 위한 올바른 식사법은 존재한다. 이것은 소화와 배설에 관한 과학적 방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일반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올바른 식사법은 어떤 음식을 얼마의 양만큼 어떻게 먹을 것인가의 3가지 영역으로 이루어진다. 어떤 음식을 먹는가는 지금까지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각 개인에게 맞게 판단하여 선택하면 될 것이다. 만약 자신의 건강에 자신이 있다면 웬만한 음식은 소화시키는 데 무리가 없으므로 먹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된다. 물론 음식은 맛있게 감사한 마음으로 먹는 것이 좋다. 그리고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건강에 나쁘다고 알려진 음식은 피해야 할 것이다. 반면 자신의 건강에 자신이 없는 사람이라면 나쁜 음식은 피하고 좋은 음식을 먹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히 소화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소화에 나쁘다고 알려진 음식은 피해야 하며 장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을 먹음으로써 장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왜냐하면 장이야말로 내 몸 건강의 중심이기 때문이다. 어떤 음식을 먹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의 양을 먹는가이다. 건강상식 중 과학적으로 증명된 몇 안 되는 것 중 하나가 과식이다. 과식은 당연히 장에 무리를 주므로 장 건강에 나쁘다. 따라서 음식을 가리기보다 양을 절제하는 데 더 신경을 써야 한다. 현대인은 칼로리를 따지는데 칼로리보다 자신의 장에 무리를 주지 않는 선에서 적당한 양을 먹는 것이 더 중요하다. 먹고 나서 속에 부담이 되지 않고 기분이 좋다면 장에도 무리가 가지 않는다는 뜻이다.
다른 중요한 사실 중 하나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대사량과 소화 능력이 감소하기에 60세 이상이 되면 그 전에 비해 연령 섭취를 줄여야 한다. 또한 절대적인 근육 감소를 막기 위해 먹는 내용 또한 신경을 써야 한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양이 적당한 양이 될까? 사람들은 대개 포만감이 들 때까지 먹고 싶어 한다. 하지만 포만감이 들 때까지 먹으면 이미 적당한 양을 넘어선 상태가 되므로 피해야 한다. 만약 약간 모자란 느낌인데 수주를 놓을 수 있다면 장에 무리를 주지 않는 적당한 양을 먹은 것이 될 수 있다. 과식이 몸에 나쁘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강상식인 것처럼 소식이 몸에 좋다는 것 또한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강상식이다. 여기서 소식이란 약간 모자란 느낌이 들 정도의 양까지만 먹는 것을 뜻한다. 얼마만큼의 양을 먹는가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식사량의 항상성을 지키는 것이다. 우리 몸은 생체 리듬이 있기 때문에 예측 가능한 습관이 몸의 호르몬, 신경계에 무리를 주지 않기 때문이다. 어제까지 소식했으니 오늘 하루는 과식해도 괜찮겠지 하는 마음은 금물이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먹는가 또한 장 건강을 위해 매우 중요한 식습관이라 할 수 있다.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을 적당량 먹었다고 해도 장 건강에 좋지 않은 사람들이 더러 있다. 이런 사람들이 밥 먹는 모습을 관찰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그들은 대부분 후다닥 먹어치우는 식습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밥을 빨리 먹게 되면 제대로 부서지지 않은 음식이 그대로 위장에 쌓이고 이것은 고스란히 위장의 부담으로 이어지게 된다. 밥을 빨리 먹는 현상은 대부분 식습관으로 잡혀있기에 장은 매번 이런 수고를 감내해야 하고 결국 기능의 문제를 일으키고야 만다. 따라서 밥을 먹을 때는 천천히 먹는 습관이 들도록 노력해야 한다. 밥을 천천히 먹는다는 것은 입에서 1차 소화를 시킨다는 뜻과 같다. 밥을 먹을 때 입에서 침이 나오게 되는데 이 침 속에서 밥을 분해하는 소화 요소가 들어있다. 그런 점에서 사실 입은 제1위장이라고 할 수 있다. 보통 고형식은 위 안에 들어가면 위의 윗부분인 위저부에서 일정 시간이 머무르면서 위산과 펩신 등 소화액과 섞인 후 걸쭉한 액체 형식으로 변화된 다음 위저부의 수축으로 위저부로 이동한 후 다시 위체부 운동으로 전정부로 이동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하지만 입에서 충분히 소화된 음식은 위에 거의 부담을 주지 않는다. 위저부에서 머무르지 않고 곧바로 위체부를 거쳐 전정부로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위는 고형식, 유동식에 대한 대응을 달리하면서 위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해낼 수 있게 된다. 이것은 소장, 대장은 물론 항문으로까지 이어져 소화기관 전체의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 되기도 한다. 대체로 음식을 천천히 꼭꼭 씹어먹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장도 건강한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소화기관에 무리를 주지 않고 장 친화적인 행보를 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어떻게 먹는가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규칙적으로 먹는 것이다. 여기서 규칙적으로 먹는다는 뜻은 새끼를 먹는 시간이 일정하다는 의미다. 아무리 천천히 먹는 좋은 습관이 있다 하더라도 밥 먹는 시간이 불규칙하면 우리의 장은 당황하게 된다. 왜냐하면 장은 규칙적 생체 리듬에 의해 움직이게 되는데 갑자기 음식물이 들어오면 우리 몸, 특히 장은 어떻게든 이를 소화시키기 위하여 오작동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간식을 먹는답시고 시도 때도 없이 음식물이 들어오면 장은 부담을 느끼게 된다. 결국 나오지 말아야 할 때 위액이 나오는 등의 부작용이 일어나 장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따라서 식사는 천천히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장 건강에 매우 중요하다. 제2의 뇌, 장혁명을 읽어드렸습니다. 좋은 책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